진정으로 삶의 만족을 얻는 방법은 여러분이 지금 위대하다고 믿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위대한 일을 하는 유일한 방법은 여러분이 여러분의 일을 사랑하는 것뿐입니다. 아직 찾지 못했다면 계속 찾으십시오. 현실에 안주하지 마세요. 반갑습니다. 하면 된다 마매니저입니다. 오늘은 애플의 CEO로 아이폰, 아이패드 출시, IT 업계의 혁명을 불러일으킨 스티브 잡스의 성공 방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실천하셔서 함께 성공합시다. 그럼 오늘 또 성공하는 하루 되세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제 인생의 3가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전부예요. 딱 3가지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인생의 점들의 연결 관한 것입니다. 저는 6개월 만에 리드 대학을 자퇴했습니다. 그래도 18개월 정도는 강의를 더 듣다가 그만뒀습니다. 왜 자퇴를 했을까요? 이 이야기의 시작은 제가 태어나기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저의 친어머니는 젊은 미혼모의 대학원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입양 보내기로 결심했죠. 친어머니는 저의 미래를 위해 대학을 나온 양 부모에게 입양하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태어나자마자 변호사 가정에 입양되기로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태어나던 마지막 순간에 그들은 여자아이를 입양한다고 결정을 번복했죠. 그래서 대기자 명단에 있던 현재 부모님께 한밤중에 이런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예정이 없던 사내아이가 태어났는데 입양하시겠습니까? 친어머니는 양어머니가 대학 졸업자가 아니고 양아버지는 고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것을 알고는 입양 동의서에 서명을 거부했습니다. 몇 달 후 양부모님이 저를 대학까지 가르치겠다고 약속한 후에야 친어머니는 입양에 동의했고 이것이 제 인생의 시작이었습니다. 17년 후 저는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순진하게도 스탠포드만큼이나 비싼 대학이었죠. 노동자 계층이었던 부모님이 평생을 모아둔 돈을 대학 등록금으로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6개월 후 대학 생활은 그만한 가치가 없어 보였습니다. 저는 제 인생에서 무엇을 하고 싶은지 대학이 얼마나 도움이 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양부모님이 평생 모으신 재산을 쏟아붓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라고 믿고 자퇴를 결심했습니다. 당시 꽤 무서웠지만 돌이켜보면 제 인생에서 최고의 결정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자퇴 후 관심 없던 필수 과목들을 그만두고 더 흥미가 생기는 강의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현실은 낭만적이지가 않았어요. 기숙사에 있을 수 없었기 때문에 친구 집 마룻바닥에서 자기도 했고 5센트짜리 콜라병을 팔아 끼니를 때우기도 했습니다. 매주 일요일 밤이면 제대로 된 음식을 먹기 위해 7마일을 걸어 파리 크리슈나 사원의 예배에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정말 맛있었습니다. 단순히 호기심과 직감만을 믿고 저지른 일들이 훗날 값을 매길 수 없는 값진 경험이 되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리드 대학은 당시 미국 최고의 서예 교육을 제공했던 것 같습니다. 학교의 모든 포스터, 서랍에 붙어있는 상표들은 손으로 아름답게 그려진 서체로 이루어졌습니다. 중퇴했기 때문에 모든 정규 과목을 들을 필요가 없어서 저는 서체 수업을 들었습니다. 그 시절 저는 세리프와 산 세리프체를 다른 글씨의 조합 사이 그 여백의 다양함을, 활자 레이아웃을 훌륭하게 만드는 것에 대해 배웠습니다. 그것은 과학적인 방식으로는 표현할 수 없는 방식으로 아름다웠고 역사적으로 예술적으로 미묘했기에 저는 매료되었습니다.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이것이 제 인생에 어떤 도움이 될지 상상도 하지 못했죠. 10년 후 우리가 최초의 매킨토시 컴퓨터를 디자인할 때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제가 서체 수업을 듣지 않았더라면 맥에는 복수 서체 기능이나 자동 자감 맞춤 기능은 없었을 것이고 맥을 복제한 윈도우에도 그런 기능이 없었을 것이고 결국 어떤 개인 컴퓨터에도 이런 기능이 실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만약 대학을 중퇴하지 않았더라면 서체 수업을 듣지 못했을 것이고 PC에는 지금과 같은 뛰어난 서체가 없었을 것입니다. 물론 제가 대학에 있을 때는 미래를 예측하고 점을 연결하는 것을 불가능한 일이었죠. 그러나 10년 후 되돌아보니 그것들은 매우 분명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지금 여러분은 미래의 점을 연결할 수 없습니다. 단지 현재와 과거만을 연결지어 볼 수 있을 뿐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현재와 미래가 어떻게든 연결이 된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배짱, 운명, 인생, 카르마 등 그 무엇이든 간에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현재가 미래로 연결된다는 믿음이 여러분만의 길을 따라 살아갈 자신감을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험한 길이라도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인생의 모든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사랑과 상실에 관한 것입니다. 저는 운이 좋게도 인생에서 정말 하고 싶은 일을 일찍이 발견했습니다. 20살 때 부모님 차고에서 애플을 시작했습니다. 워즈와 제가 차고에서 둘이 시작한 애플은 열심히 일한 덕분에 10년 후 4,000명이 넘는 직원이 근무하는 20억 달러 규모의 회사로 성장했습니다. 바로 그 1년 전 우리는 최고의 작품인 매킨토시를 출시했고 저는 막 30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해고당했습니다. 어떻게 본인이 만든 회사에서 해고당했을까요? 애플이 점점 성장하면서 저와 함께 회사를 경영할 유능한 경영자를 고용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처음 1년 정도는 잘 풀렸으나 미래에 대한 비전이 어긋나기 시작했고 이 사회가 그의 편을 들었을 때 우리는 사이가 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30세에 공개적으로 퇴출당했고 제 삶의 초점을 모두 잃어버렸고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저는 정말 몇 개월 동안 무엇을 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했습니다. 선배 벤처 세대의 명예를 실추시킨 것 같은 기분이 들었고 제게 넘겨진 배턴을 떨어뜨린 것 같았습니다. 데이비드 패커드와 밥 노이스를 만나 이렇게까지 실패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시도하고자 했습니다. 저는 실패의 본보기였고 실리콘밸리에서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뭔가가 천천히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제가 했던 일을 사랑하고 있었던 겁니다. 애플 사건조차도 제 마음을 꺾지 못했습니다. 해고당했으나 여전히 일을 사랑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다시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당시에는 몰랐지만 애플에서의 해고는 제 인생 최고의 사건이 되었습니다. 성공한 사람이라는 중압감은 다시 초보자가 되는 가벼움으로 바뀌었고 모든 것에 대한 확신을 덜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제 인생 최고의 창의력을 발휘하는 시기로 더욱 나아갈 수 있겠죠. 이후 5년 동안 저는 지금의 넥스트 픽사를 창업했고 지금의 아내와 사랑에 빠졌습니다. 픽사는 세계 최고의 컴퓨터 애니메이션 3D 장편 영화인 토이스토리를 만들었고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애니메이션 제작사가 되었습니다. 애플은 넥스트 인수와 함께 저도 애플로 복귀했습니다. 이 시절 개발했던 기술은 현재 애플 르네상스의 중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렌과 저는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습니다. 애플에서 해고되지 않았더라면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는 끔찍한 맛의 약이었지만 저에게는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때로는 인생이 벽돌로 머리를 깰 것입니다. 그래도 결코 믿음을 잃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를 계속 움직이게 한 힘은 단지 제 일을 사랑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진정 사랑하는 일을 찾아야 하며 마치 연인에게 그러하던 말입니다. 일은 여러분 삶의 많은 부분을 채울 것이며 진정으로 삶의 만족을 얻는 방법은 여러분이 지금 위대하다고 믿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위대한 일을 하는 유일한 방법은 여러분이 여러분의 일을 사랑하는 것뿐입니다. 아직 찾지 못했다면 계속 찾으십시오. 현실에 안주하지 마세요. 모든 위대한 관계들이 그런 것처럼 세월이 지남에 따라 점점 더 좋아질 것입니다. 그러니 계속 찾고 찾으세요. 안주하지 마세요.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는 죽음에 관한 것입니다. 17살에 이런 글귀를 읽었습니다. 매일을 인생의 마지막 날처럼 산다면 언젠가는 꼭 성공할 것이다. 이 글귀에 감명받은 저는 그 후로 33년 동안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면서 스스로에게 묻곤 합니다.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지금 하려고 하는 일을 할 것인가? 며칠간 연속적으로 아니요 라는 답이 나올 때마다 무언가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은 인생의 결단을 내릴 때마다 가장 중요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모든 기대, 자부심, 부끄러움이나 실패에 대한 모든 두려움 등 이런 것들은 죽음 앞에서 사라지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들만 남기게 되죠. 죽음을 생각하는 것은 잃을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함정을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은 죽을 몸입니다. 그러므로 가슴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저는 약 1년 전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아침 7시 반에 검사를 받았고 췌장에 악성 종양이 발견됐습니다. 거의 완치가 안 되는 병이라고 했고 길어야 3에서 6개월 정도 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주치의는 집으로 가서 죽음을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시한부 인생을 살다가 수술을 받았고 감사하게도 지금은 괜찮습니다. 이런 경험을 해보니 죽음이 때론 유용하다는 것을 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죽음은 우리 모두의 숙명입니다. 아무도 피할 수 없죠. 죽음은 변화를 만듭니다. 9세대를 대신하도록 신세대에게 길을 열어줍니다. 지금 이 순간 신세대는 여러분입니다.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삶을 사느라 인생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타인의 생각이 결과물에 불과한 도구마에 빠지지 마십시오. 타인의 생각이 여러분의 내면의 목소리를 묻히게 하지 마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마음과 직관을 따를 용기를 내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의 마음과 직관은 여러분이 되고자 하는 바를 알고 있습니다. 항상 갈망하라, 우직하게 나아가라. 제 자신에게도 항상 그러하길 바라고 있고 그리고 지금 새 시작을 위해 졸업하는 여러분에게도 이 바람을 전합니다.